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브루스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후 브루스를 상징하는 거는 그냥 시카고 브루스, 일렉트릭 브루스를 얘기하는데 시카고 브루스, 일렉트릭 브루스를 중흥시킨 꼭 꼽아야 되는 작곡가가 있어요. 작사, 작곡가. 이미 물론 소개해드린 브루스맨입니다. 윌리 딕슨을 오늘 조금 더 부연해서 소개하려고요. 왜 윌리 딕슨을 소개하려고 소개드리냐면은 전후 브루스곡 500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브루스라고 얘기되는 브루스곡 상당 부분을 500곡이 넘는 곡을 작곡, 작사를 해서 브루스맨들한테 줬으니까 정말 대단한 브루스맨이에요. 먼저 첫 번째 윌리 딕슨의 작곡, 윌리 딕슨이 작곡했던 곡, 하울링 울프의 히트곡의 대표곡, 시그니처곡 중 하나인 Evil Going On 이라는 원래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냥 보통 Evil이라고 부르죠. 54년 발표된 곡인데 이게 54년 버전이 있고요. 60년인가 63년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63년 버전은 정말 일렉트릭 블루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역시 같은 일렉트릭 블루스지만 옛날 스타일의 편곡의 블루스곡이죠. 이 곡 한번 들어보시고 63년 버전이 있어요. 들어보면 이게 같은 노래 할 정도로 분위기는 확 틀려요. 근데 같은 곡이에요. 하울링 울프는 뭐 여러 번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 윌리 딕슨이 체스 레코드 직원이었대요. 49년부터 길게 60년까지 체스 레코드랑 관련이 있었는데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선 세션맨부터 뭐 프로듀서도 했고 스카우터도 했고 많은 일을 했어요. 윌리 딕슨은 더블 베이스 주자로 그 시카고 블루스에서 굉장한 지분이 있는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이 곡에서도 베이스를 또 연주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작곡도 했지만. 코브라 레코드라고 50년대 그 브루스 이렇게 옛날 곡도 이렇게 찾아보면 코브라 레코드라고 그 레이블에서 나온 곡들이 꽤 많은데 이 코브라 레코드에 가서도 프로듀스를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버디가이 초기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시카고 브루스를 발흥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 얘기가 수긍이 가요. 이게 도처에 이름이 안 걸려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불은 가사가 금지된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방심하지 마라. 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방심하지 마라. 악마가 뭐 스며들 수 있어. 여하튼 브루스는 가스펄이랑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전통 흑인 음악의 뿌리를 두고서 크게 가스펄과 브루스를 나누는데 가스펄은 선의 음악, 브루스는 악의 음악으로 출발을 했어요. 가스펄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걸 갖다 가스펄이라고 그러고 블루스는 언더독, 패자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노래로 뭐 이렇게 얘기되고 하는데 브루스 가사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 메시지가 아주 많은 곡들의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흐른대요. 이불이라는 것도 너희 집 클라스가 아니고 야 너희 집 살 수 있어. 너 지금 말고 조심해 좀. 신경 써 집에다가. 뭐 이런 가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거. 리틀 월터라고 그러니까 시카고 브루스의 하모니카가 끼어들었다. 그러면은 리틀 월터가 연주했다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특히 머디 워터스 연주의 하모니카다. 그럼 그냥 리틀 월터가 하모니카를 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브루스의 하모니카 주자 중엔 최고로 꼽히고 단명을 했어요. 37에. 위키피디아 보니까 하모니카에 대한 혁명적인 접근법을 다음 세대에 영향 끼친 뮤지션이다. My Babe. 이 58년 발표곡인데 이 리틀 월터의 이 스토리를 갖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재즈 뮤지션들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60년대에 이제 브루스를 비롯한 미국 포크 뮤지션들이 단체로 유럽으로 공연을 가요. 근데 거길 갔다 오고 나서 충격을 받았는지 거의 활동을 접다시피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지만 재즈 뮤지션들이 유럽 가갖고선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미국에 환멸 느끼고 돌아와서 다시 유럽으로 그냥 완전히 이주해버린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리틀 월터가 60년에 갔다가 67년인가 이제 다시 한번 유럽을 갔대요. 갔다가 와가지고 술을 갖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선 결국 그 술이 원인이 돼갖고선 37살에 요절을 했는데 이 리틀 월터의 대표곡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감미롭고 브루시한 뭐 이런 느낌은 많이 받을 수 없지만 노래 자체로 정말 좋은데 이 곡도 윌리 딕슨이 작곡을 했어요. 저는 이 리틀 월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키스 리차드, 그러니까 롤링스톤즈의 기타리스트 키스 리차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 있어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중간에 키스 리차드가 LP를 하나 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켓도 보이는데 이게 리틀 월터 블루 앤 론썸이라는 곡을 틀어놓고 쫙 좋아하는데 오늘 소개하시는 마이 베이브 이후에 발표했던 곡인데 그 아주 자켓 사진도 멋지고 그래서 리틀 월터를 알게 됐고 이번에 마이 베이브는 윌리 딕슨 작곡이었고 뭐 넘버원 곡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멋진 얼굴이 아주 그냥 클로즈업이 얼굴에 상처도 많고 아주 멋진 분이죠. 네. 흑인 얼굴로는 참 이렇게 잘생긴 얼굴. 네. 시카고 브루스, 일렉트릭 브루스가 부흥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꼽지 않으면 안 될 뮤지션. 그러니까 머디 워터스도 그렇고 이 리틀 월터도 그렇고 60년대 중반 이후에 영국 젊은 뮤지션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롤링스톤스도 또 이 리틀 월터 곡을 리메이크하고 그랬으니까. 예. 윌리 딕슨이 500곡이 넘는 곡을 작곡 작사를 해서 작사를 했다. 한 사람이 10여 년 되는 시간에 500곡을 갖다 만들었다. 이게 참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작곡가 작사가가 아니고 자기도 연주하고 프로듀서이지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윌리 딕슨이 정말 다 만들었을까? 그렇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조금 의문 가지신 분들한테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곡이에요. 머디 워터스 곡입니다. 머디 워터스가 부르고 62년에 발표한 You Shook Me. 뭐 정말 유명한 곡이죠. 이거는 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김 감독님이 얘기했어요. 마이 베이브가 그 영국 그 락 뮤지션들한테 끼친 영향을 얘기하는데 머디 워터스는 그냥 미국의 브루스를 영국으로 가져가 갖고선 영국에서 락으로 둔갑을 시켜서 다시 미국으로 역수입되게 한 그 장본인이에요. 이 곡은 지미 페이지랑 제프 백이 10대 때 가장 좋아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둘 다 리메이크를 했죠. 레드 제페린은 그러니까 짐 페이지가 레드 제페린의 리더거든요. 데뷔 앨범 레드 제페린의 이 곡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69년도 앨범 딱 있죠. 일단 가사부터 얘기하면 밤새 너는 나를 흔들었어. 행복한 우리 집이 망가지도록. 이게 또 금지된 사랑에 관한 곡인데 그 금지된 사랑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뭐 이런 의미예요. 조금 전에 소개한 마이 베이브는 이런 곡이에요. 자기야, 내 여자는 내가 바람 피는 걸 용납하지 못해. 자기야, 그거 알아?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국 그 내용도 가사를 이렇게 보면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브루스 가사 보면은 야 이게 우리나라랑 얘네들 정말 정서 다르네. 뭐 이런 가사를 다 써. 근데 브루스의 기본 그 가사의 전통 중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해가 돼요. 왜 이런 가사가 나왔는지. 작곡은 윌리 딕슨 게 아니에요. 원래 그 히트곡이에요. 어떤 히트곡이냐면 이 슬라이스 기타의 이름을 날렸던 얼 후커라고 전 이름만 들었지 몰라요. 근데 블루 기타라는 히트곡이 있어요. 연주곡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주곡으로 끝내기가 아깝다고 체스 레코드사에서 이렇게 딱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선 이 곡을 사들여요. 저작권을. 그래가지고 이걸 머디 워터스한테 부르게 하고 노래 가사를 갖다가 쓰게 했어요. 근데 가사 쓴 게 윌리 딕슨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한 사람 이름이 더 붙습니다. 누구냐면 제이비 로누아르라고 마틴 스콜세이지가 저 더 브루스라고 다큐멘터리 했잖아요. 그 2집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브루스에서 좀 지분이 있는 브루스맨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윌리 딕슨이라는 이름이 거론됐는데 작곡도 다르고 작사도 다르고. 그러니까 윌리 딕슨이 작곡자 이름, 작사자 이름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곡에 이렇게 얹혀서 윌리 딕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제 내피셜입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저는 조용필 씨의 돌아요 부산항해를 무진장 좋아해요. 제가 조용필 씨 20주년, 25주년, 30주년 공연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기념비적인 거예요. 20주년, 25주년, 30주년. 근데 돌아요 부산항해는 없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조용필 씨는 그걸 싫어해요. 돌아요 부산항해를. 근데 저는 왜 그 노래를 좋아하냐면 흘러간 전통 가요를 오늘에 새롭게 해석해 갖고선 유행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도 그 돌아요 부산항해는 박수를 쳐요. 근데 본인은 별로 싫어하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끊겼는데 미국에서는 흘러간 가요죠.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브루스가 그걸 갖다가 오늘에 되살려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장르의 음악을 만들었고 퍼뜨렸어요. 힙합도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나 그루브는 브루스거든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브루스를 갖다 이렇게 쭉 소개해드리는 건 초기 재즈와 그러니까 렉타임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 재즈의 흐름이 하나 있고 이건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커왔고 또 하나는 브루스의 흐름이 있는데 이 브루스는 그냥 기타나 하모니카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니까 큰 도시뿐만이 아니고 그냥 작은 도시 밑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됐죠. 뿌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뿌리. 음악의 뿌리. 재즈를 들으려면 여러 가지 음악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재즈의 그 느낌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좀 확장시켜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음악이 브루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윌리 딕슨이라는 브루스, 시카고 브루스를 부흥시킨 아주 중요한 작곡가 한 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